여러분, 소금의 뜻이 뭔 줄 아시나요? 소금이란 말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소와 금처럼 귀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작은 금, 소금이라는 뜻까지 있다니 예전에는 참 소금이 귀한 물질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소금이 현대사회에서는 건강에 나쁜 물질이자 고혈압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저염식이 건강식인 것 마냥 인식되어 버렸으나 많은 분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죠. 물론 가공식품들에 소금이 섞이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나 분명한 건 소금 그 자체는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라는 점입니다. 소금을 적게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므로 소금을 적정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금은 신진대사 촉진, 혈관 청소, 소화를 돕는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소금의 염증 제거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뒤쪽에는 소금의 종류와 건강에 득이 되는 소금을 판단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염증과 싸우게 될까요? 첫 번째, 삼투압 효과입니다. 소금은 외부에 바르거나 식염수로 사용할 때 삼투 효과가 있습니다. 삼투는 물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 용질 농도가 낮은 영역에서 용질 농도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염증이 있는 조직이나 상처에 소금을 바르면 삼투 작용을 통해 염증 부위에서 과도한 체액을 끌어내죠. 이는 조직의 부종과 압력을 줄여 염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균 작용입니다. 소금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어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특정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농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하면 해로운 미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미생물 성장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는 염증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여 신체가 치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클렌징 효과입니다. 소금을 상처 치료를 위한 식염수로 사용하면 부드러운 세정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의 죽은 세포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조직 회복에 더 깨끗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배액 촉진 효과입니다. 비염이나 인후염과 같은 호흡기 계통에 염증이 있는 경우 양치질이나 비강세척으로 소금물을 사용하면 점액을 묽게 하고 배액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코막힘을 완화하고 감염된 부위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겨울만 되면 비염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식염수를 이용한 코세척을 하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잇몸이 부어올랐을 때 양치 후에 소금물 가글을 해주는데요. 그건 역시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소금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물질이 혼합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소금은 대체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소금의 종류와 추천 소금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정제 소금입니다. 소금을 끓여서 100% 순수하게 나트륨만 걸러놓은 게 정제 소금입니다. 과자나 가공식품 대부분에 쓰이는 소금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네랄도 없고 가공식품의 특성상 고결 방지제라는 소금이 굳지 않게 하는 가공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주 소금에서 나오는 정제 소금은 미세 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식당이나 업소에서 저렴하고 이물질 없는 한주 소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정제 소금이나 천일염에 MSG를 10% 정도 첨가한 소금입니다. MSG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저는 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로 MSG나 GMO 등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먹거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MSG는 몸이 거부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외부 음식을 통해 MSG를 많이 먹고 나면 소금보다 훨씬 갈증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맛소금은 비추입니다. 세 번째는 천일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천일염을 건강식품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으나 저는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천일염은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천일염은 장판염이고 이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 성분의 혼입과 염전 주변 함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약 사용, 생산 인력의 비위생적인 오물 처리 등 위생 문제 때문입니다. 장판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다는 곳도 많지만 완벽히 오염물질이 제거될까라는 의문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이쿱 생협이나 한살림에서 해양 심층수와 무인시설을 이용한 노플라스틱 천일염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암염입니다. 암염은 석염, 돌소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다가 육지로 변한 곳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바닷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광물로 남아있는 것이죠.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소금에 비해 미네랄 함량이 높고 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는 알칼리성 소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금의 미네랄 양은 인간에게 필요한 양을 채우기에는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미네랄의 양으로 소금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염이 되지 않아 이물질이 없다는 것은 암염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암염으로 색상이 핑크색으로 정말 예쁜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있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의사들과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암염인 레드몬드 리얼 소금도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해당 제품을 직구로 구입해서 맛보았는데요. 쓰지 않고 묘하게 달콤한 맛이 도는 소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소금인 용융소금이 있습니다. 천일염을 8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여 불순물을 날려버린 소금인데요. 죽염도 용융소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용융소금은 가열 과정에서 비활성 미네랄이 활성 미네랄로 바뀌고 천일염의 쓴맛이 느껴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장점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소금이라는 판단에 저는 용융소금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용융할수록 가격은 많이 비싸집니다. 저는 너무 고가의 용융소금보다는 저렴한 반찬용 용융소금을 구입해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물질인 소금. 무작정 저염이 좋다, 소금이 나쁘다는 인식보다는 소금은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